막 여학생들 서 있는데 막 엉덩이 흔들면서 춤추고 뭐 누구든 잡고 막 자작시 배포하면서 자기 뽑으라고 막 애들한테 강요하고. 교탁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가 하면 선거 홍보용 띠를 두르고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60대 남성. 이 남성은 교사도 학부모도 아닌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입니다. 학기 초만 해도 1학년 장에 출마하는 듯 활발하게 학교 생활에 임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학생들과 교사, 심지어 교육청에서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 정도로 골칫거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학교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난 3월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 한 60대 남성이 고1 학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학기 초만 해도 선거에도 나가고 활발하게 학교 생활을 해 나갔는데 점점 주변 학생들과 교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여러분들의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건 반장에서 진짜 매일 여러 가지 사건들을 소개하잖아요. 이런 사건은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60대 남성, 여성이 학교 다니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여건이 그동안 여의치 않아서 뒤늦게 이제 학교를 다니는 그런 만학도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건 당연하고 이미 대학교까지 나온 이런 60대 남성이 고등학교에 다니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도 이게 말이 되나 싶어가지고 교육부에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아니 고등학교를 2번 다니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중학교를 졸업했으면 고등학교를 갈 수 있다. 따라서 더군다나 이제 이 지역이 경남이 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특정 학교에 배정이 되면 다른 데 가세요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지금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상 학교에서는 또 좀 기대를 좀 했습니다. 이게 나이 많은 60대 학생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오히려 또 자극도 되고 그렇죠. 또 다른 그 어린 학생들한테 본보기도 또 보여주고 하면은 분위기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만에 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교육청에서조차도 이거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제보를 받았는데 처음에 딱 보고서 든 생각은 뭐였냐면 이 영화 두사부일체 정준호 씨가 이렇게 다시 들어오잖아요. 근데 정준호 씨는 그때 그 고교 졸업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학을 한 거였는데 이분은 지금 대학사까지 있는 분입니다. 자, 손죽버린 고등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다는 게 본인도 여러모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들 보면 본인은 좀 즐기고 계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학생들이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익명으로 설문을 했는데 여러 지금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호기심도 있고 재미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불편하다 그러면서 본인을 망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도대체 할아버지 뻘한테 어떻게 오빠라고 부르냐 이런 불쾌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급식을 먹다가 갑자기 너무 큰 목소리로 밥 맛있게 먹어라 이런 식으로 너무 크게 얘기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또 듣기 싫다 그러는데도 본인이 만든 자작곡, 자작시 이런 걸 막 부르고 읽어준대요. 그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수업 시간에 한자로 수업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도 한데요. 요즘 누가 한자로 수업을 합니까? 그리고 자신의 학벌을 자랑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도 불편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주변의 주장일 뿐입니다. 자, 60대 학생이 거의 교장 선생님하고 연배가 비슷하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 입장에선 이런 상황이 좀 낯설고 어렵고 때론 불쾌한 부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정도만으로 저희한테 제보까지 하셨겠습니까마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무더기 학폭 신고. 자, 학교 관계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계속 이 사람이 학생들을 상대로 학폭을 걸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한 개인이 지금 학폭을 신고한 건이 8건이에요. 다 다르죠, 대상이. 인성이 나쁜 아이들을 자기가 지도하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해서 그거는 교실에서 이 사람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행동을 오히려 이 사람이 갑질이라고 볼 수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나이 많다는 이유로 창문을 열어라, 창문을 닫아라, 책상 바닥에 왜 안 치우냐, 너도 조용히 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지금
겁을 내고 이 사람이 오면은 숨을 죽이고 있는 상태고. 전 처음에 학폭 얘기 듣고 이 어르신이 혹시 그 어린 손잡벌 되는 이 좀 나쁜 애들한테 이렇게 맞으신 건가 싶었는데 그 반대, 그러니까 아무튼 학폭 신고를 한 학기 동안에 8명한테 했다. 네, 그러니까 60대 학생이 1학년 1학기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을, 그것도 무려 8명의 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나 저도 너무 궁금해서 봤더니 뭐 개인정보 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고 내용을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 일부만 살펴보면 같은 반 학생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한 학생이 맞춤법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런 행동이 무례하다는 이유로 학폭 신고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이 60대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과외를 하던 학생에게 보낸 문자 중에 일부가 입학을 한 후에 1학년 장에 출마를 했을 때 유포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너 애미 내한테 보태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해코지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거 알고 있나? 이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60대 학생은 이 문자가 유포가 되면서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유포한 타 학교 학생을 또 학폭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학폭 신고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네 친구인가? 라면서 자신을 학생님으로 대하라고 요구를 하는 등 학교 관계자의 표현을 빌자면 학생들에게 일종의 갑질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그래서 저희가 이분께 직접 연락을 저희 제작진이 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좀 들어봤는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본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학폭 신고한 게 왜 신고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더 큰 학폭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일단은 신고를 했다라고 하고요. 본인이 이렇게 학폭 신고를 하면서 인성이 안 좋은 애들을 걸러냈다고 해요. 지금은 작은 학폭이지만 더 큰 학폭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종의 자신이 완충지대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시달림 당했지만 자신 스스로는 가벼운 욕설 같은 거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학폭 신고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씀도 하고요. 이거를 갖고 비난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이 비방의 무리들이 본인을 줄기차게 건드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폭 신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10대들 학폭 사건 같은 거 전해드릴 때는 막 저도 막 모르게 흥분을 해서 이 어린 놈의 자식들이 막 이렇게 좀 비속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제가 참 그런 말씀도 못 드리겠고 60대 이 학생분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피해자다 이런 입장이신 건데 자 그런데 말이죠. 사실 그 해당 학교와 지역 교육청에서는 이 60대 학생이 입학하기 전부터 이런 상황들을 미리 예견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경상남도 교육청 관계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원래 그 자녀들을 이제 양육할 때 학부모로서도 자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학교나 뭐 교육청을 너무 힘들게 했던 그런 전력이 있던 분이라서 저희가 좀 많이 예상을 했으나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서 저희도 계속 교육부에다가 대학까지 받은 사람은 좀 입학 자격을 좀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교육부도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악성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분이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를 너무 잘 알고 이런 분이라 저희도 좀 어렵습니다. 교수님, 이 경남교육청에서 막 저렇게 어려움을 호소할 정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와 교육청 모두가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학부모일 때 학교 운영위원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 굉장히 좀 민원이 많고 좀 학교와 교육청을 힘들게 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개발한 급식법을 도교육청에 제안을 했는데 이 과정이 순탄치 않자 본인이 사비로 홍보물을 5,000장을 만들어서 막 배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힘들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녀와 관련된 사안이라서 언급하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와 교육청이 이 사람의 이런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입학을 한 후에도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교육부에 관련 문의를 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대학교까지 16년 동안 이미 교육을 받았지만 입학을 못 받게 할 근거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60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입장,
아주 방대한 이 서면 답변서를 보냈는데 조금만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16페이지에 달하는 답변서를 보내왔고 관련 증거 자료로만 60페이지, 6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을 첨부를 했는데요. 일단 본인이 고등학교에 다시 입학한 이유가 인생 철학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덤으로 한의대에 가면 더 좋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작되는 이 내용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60대 학생. 여학생들에게 망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 춤과 노래도 여학생들이 먼저 요청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학생들에게 월권 행사를 안 했다. 녹취나 증거가 있는가? 여학생들에게 돋보이고 싶은 비방의 무리들이 말을 꾸며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나는 학폭의 피해자며 앞으로 학폭의 진실이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 마지막 보겠습니다. 학교와 선생님들이 고생한다고 말하고 싶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담배도 끊었다는 걸 밝히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시장에게 상도 받았다면서 관련 상장까지 보내왔습니다. 표창패. 네. 자, 박 변호사님.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막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끝났으니까 남은 2년 반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죠. 뭐 저보다도 형이에요. 10살 이상 많은 형님이신데 제 애들보다 어린 데를 가가지고 있다 이 모습인데 지금 학교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합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람의 특징이 학생인지 자기가 학부모인지 혼란스러운 것 같다고 하고 가급적이면 학생 신분에 맞게 행동했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학교 관계자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학생이니까 안고 가려고 하는데 일이 자꾸 터지니까 참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제보자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인 학습자라고 얘기합니다. 60대. 예. 입학 전에 60입니다. 나이 어린 학우들하고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사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심사는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와가 춤추고 노래 부르고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다는 게 막 손잡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근데 지금 단계에서 뭐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과연 있을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진짜 이런 경우도 있네요. 진짜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 60대 학생 본인의 입장과는 좀 다르게 그 주변이 느끼는 그 감정은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